안녕하세요. 세상의 한 줄기 빛입니다. 영적 서적 읽기 네 번째 시간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저자 조 바이텔은 더 시크릿 영화에도 나오는 영혼의 마케팅 창시자입니다. 하와이식 치유법 호오포노포노의 대가 휴렌 박사와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이 치유법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이 책에서는 이 미용 감사를 반복하여 자신의 무의식을 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항상 자신 안의 신성에게 무의식 전체를 정화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혼자 정화하지 마시고 자신 안의 신성과 함께 일을 진행해 봅니다. 기계적인 미용 감사보다는 최대한 진심으로 되뇌어 봅니다. 진심의 에너지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답니다. 좋은 영적 서적은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정화됩니다. 이런 영적인 영상들을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점점 정화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정화가 되는 만큼 빛이 드러나고 자신이 빛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2006년 성취를 넘어서라는 강좌를 열었다. 당시 참석자들에게 뭔가를 실현하거나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이 왜 모든 순간에 통하는 건 아니냐고 물었다. 확신에 차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도구들을 내던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무한대를 믿는 순간 진짜 기적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인생은 마음의 간사한 제잘거림 뒤에 있는 이른바 신성과 함께 존재한다고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인생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자신을 희생자로 생각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창조자가 된다. 운 좋은 사람이라면 신성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최종 단계에 이를 수 있다. 그 최종 단계에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기적은 일어난다. 이 책의 요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제로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갖고 있다. 이 책은 그 모든 렌즈들을 해체하는 새로운 렌즈의 사용법을 제시할 것이며 여기서 건네는 새 렌즈로 갈아 끼우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제로 상태의 무한시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호오포노포노의 정의는 이랬다. 우리 내부의 유독한 에너지를 방출해서 신성한 생각과 말, 업적, 행동이 효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고대 하와이인들에 의하면 오류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얼룩진 생각들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호오포노포노는 불균형과 질병을 유발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생각들, 즉 오류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이었다. 호오포노포노, 내 환자의 문제를 완전히 책임진다는 것.
모르나가 개발한 참회와 용서의 과정인 호오포노포노 요법을 사용하면 심리치료자들은 그릇된 생각들을 자신의 내부로 돌리고 환자의 내부를 완전한 사랑의 생각들로 채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녀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나는 그녀의 문제를 현실로 만든 내 안의 그릇된 생각들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심리치료사가 호오포노포노 치유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밟아야 할 단계는 주체성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근원과 연결하는 일이다. 근원은 흔히 사랑 혹은 신이라는 말로 불린다. 근원과 접속한 뒤 문제를 일으키는 내부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달라고 사랑에게 호소한다. 나와 내 환자에게 문제를 유발하는 내 안의 그릇된 생각들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심리치료사가 참회하고 용서를 빈 데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은 그릇된 생각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사랑이 그릇된 감정들을 중화하고 중화한 에너지들을 생각 밖으로 몰아내면 마음이 텅 비면서 그곳은 다시 사랑으로 채워진다. 그 결과는 뭘까? 심리치료사가 사랑으로 새롭게 재충전되고 나면 환자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 역시 같은 과정을 밟는다. 절망이 있었던 환자의 내면에 사랑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환자의 영혼을 장악했던 어둠은 상처를 치료하는 사랑의 빛으로 대체된다. 호오포노포노 훈련은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정체성과 매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재충전하는 과정을 가르친다. 그릇된 생각들은 가족과 친척, 조상들, 친구들, 이웃들에게까지 문제를 일으킨다. 이 훈련의 밑바탕에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 매 순간 새로워지는 자기 자신을 만나며 한 단계씩 나아갈 때마다 사랑의 기적이 반복되면서 호오포노포노는 진가를 발휘한다. 내 삶과 인간관계는 다음과 같은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 번째, 물질적 우주는 내 생각의 발현이다. 두 번째, 내 생각이 병들었다면 그 병든 생각이 신체의 질병을 유발한다. 세 번째, 내 생각이 완전하다면 그 완전한 생각이 사랑이 넘치는 물질적 현실을 창조한다. 네 번째, 병든 현실을 유발하는 병든 생각을 교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다섯 번째, 지금 존재하는 물질, 우주의 모습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여섯 번째, 외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 존재한다. 나는 수색 작업 끝에 한 웹사이트에서 휴렌 박사에게 이메일로 상담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알았다. 나는 체중 감량 문제를
휴렌 박사와 의논하기로 했다. 이메일을 보낸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답장이 도착했다. 당신의 몸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몸에게 말씀해보세요. 난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어떤 식으로든 내가 널 학대했다고 느꼈다면 부디 날 용서해줘. 하루 중 어느 때라도 당신의 몸에게 사랑과 감사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를 데려다줘서 고마워. 숨 쉬어줘서 고마워. 심장을 뛰게 해줘서 고마워. 몸과 친구가 되십시오. 호호포노포노는 문제를 시련이 아닌 기회로 본다. 문제는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재생된 것 뿐이다. 우리는 문제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달리 행동할 기회를 얻는 것 뿐이다. 모르나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내부에 존재하는 신성을 통해 신성한 창조자에게 호소하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창조자가 확장된 존재들이라고 했다. 나는 답장을 보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의 답장은 이랬다. 조에게 평화는 내게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내 무의식 속에서 재생되는 기억입니다. 나의 문제는 그 무엇과도 어떤 장소나 상황과도 무관합니다. 그건 셰익스피어가 예전에 비통한 사연이라고 표현했던 시 구절과도 일맥상통하지요. 물을 많이 마시면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당신은 배가 고프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몸은 목이 마른 걸지도 모르니까요. 블루 솔라워터를 마시면 무의식 속에서 되풀이되며 문제를 일으키는 기억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파란 유리병 하나를 구해 물을 채워 놓은 후 코르크 마개로 봉하십시오. 햇빛에 최소 1시간 정도 놓아두었다가 마셔보세요. 모든 이해를 넘어 평화가 당신께 있기를 바라며 나의 평화.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 나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얽매인 채로 지내거나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풀어달라고 신성에게 호소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 마음을 최초의 제로 상태, 즉 공의 상태,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나의 신성이 나를 창조할 당시에 그 모습으로 진정한 자아가 됩니다. 기억이 지시를 내릴 때는 시간과 장소, 생각 등에 집착해 신성과의 연계는 물론이고 명료한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일하면서 언제나 내 무의식 속에 인식, 생각, 반응으로 되풀이되는 기억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신성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신성과 함께하면 내 무의식 속에서 기억들이 변화하고 이것은 다시 모든 이들의 무의식 속 기억들도 변화시킵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광물과 식물, 동물 등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형태의 존재들이 변화합니다. 평화와 자유가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지요. 나의 평화. 나는 그에게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지, 그가 하는 일을 책으로 펼칠 수 있는지 물어보며 다음의 메일을 받았다. 조에게 평화는 내게서 시작됩니다. 인류는 타인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기억을 축적하고 그것을 집착해 왔습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고 외부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기억들을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이미 만들어진 예전의 비통한 사연들에 젖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호오포노포노의 가장 큰 목표는 자아를 재충전해서 신성에서 비롯된 지혜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래의 리듬을 재구축했을 때 제로의 문이 열리고 영혼은 영감으로 충만해집니다.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호오포노포노를 설명한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기억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몸소 체험해야 가능한 것이지요. 예전의 비통한 사연을 청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 모든 것들 역시 좋아질 것입니다. 때문에 타인에 대한 생각을 그치고 우선 본인 자신을 해방시킨 뒤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화. 2005년 10월 나는 마침내 휴렌 박사와 직접 통화했다. 그는 하와이 주립종합병원에서 3년 동안 일했다고 했다.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들을 수용한 그 병동은 위험한 곳이어서 정신분석이들이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였다. 그는 환자들을 진료하지 않고 단지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치유 작업을 실행했다고 했다. 그가 혼자 치유 과정을 시작하면 환자들이 낫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몇 달이 지나가 수갑을 찾던 환자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도록 허용되었고 독한 약을 먹던 사람들도 복용량이 줄어들었어요.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도 즐겁게 일을 하기 시작했고 퇴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나 직원이 남아 돌았는데도 모두 일하러 나왔어요. 현재 그 병동은 폐쇄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환자들의 기록을 보며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냐고 물었다. 그냥 미안합니다와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그게 다였다. 그는 외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도 내 인생 안에 존재함으로써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었다. 세상에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일들 역시 그에 대한 치유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내 안에 투영된 형태로 존재할 뿐이기에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나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 호오포노포노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나 자신을 개선하면 내 세상을 개선할 수 있다. 토르 노레트렌더스. 우리의 인식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매 초마다 수백만 비트의 정보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흘러 들어온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은 기껏해야 초당 40비트 정도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백만 비트의 정보는 실제로는 정보라고도 할 수 없는 의식적인 경험으로 줄어들어 버린다. 큐렌 박사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 순간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완전하게 자각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즉 믿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휴렌 박사는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의 전부라고 말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정화할 때 비로소 세상은 깨끗해진다. 그가 바로 세상이기 때문이다. 외부의 모든 것들은 투사된 환영에 불과하다. 휴렛 박사는 정시에 강의를 시작했다. 컴퓨터에서 뭔가를 삭제하면 휴지통으로 가지만 여전히 컴퓨터 안에는 남아있죠. 여러분의 기억도 그렇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원히 지워야 합니다. 인생을 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기억으로 사느냐, 영감으로 사느냐. 기억은 쉼없이 재생되는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반면 영감은 신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영감을 받으며 살고 싶을 겁니다. 신의 목소리를 듣고 영감을 얻는 유일한 길은 모든 기억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정화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억이라는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삶을 보낸다. 정신병원에서 일하던 시절 나는 종종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내 안에서 고통이 느껴지더군요. 그것은 공유된 기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환자들로 하여금 이상 행동을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통제권이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감지하고 그것을 정화했습니다. 휴렌 박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화 방법은 네 가지 말을 신성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휴렌 박사가 강의 중 나를 지목하며 물었다.
조셉, 무엇이 기억이고 무엇이 영감인지 어떻게 구분하지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그것이 스스로 생긴 것인지 신이 그를 도우려고 준 시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모르겠다고 답했고 그가 말했다. 저 역시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정화하고 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모조리 정화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무한대 제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이 클렉스턴의 비틀린 마음.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결정하기에 앞서 두뇌에 의해 지시를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말하자면 당신이 서점에서 이 책을 집어든 충동 역시 의식적으로 선택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두뇌가 먼저 이 책을 집으라고 신호를 보낸 뒤 이 책이 흥미로워 보이는군. 이걸 사야겠어. 라는 의식적인 마음이 뒤따라 왔다는 것이다. 당신은 이 책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지갑을 열라고 쿡쿡 찌르는 그 최초의 신호를 결코 통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내 두뇌에 그 의지를 보냈을까? 나는 살을 빼기로 독하게 마음을 먹고 40kg를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내가 그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살을 뺀 걸까? 아니면 내 머릿속의 신호에 반응해서 살을 뺀 걸까? 그것은 영감이었나? 기억이었나? 나는 휴렌 박사에게 편지를 썼고 그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체중에 대한 걱정은 단지 기억이 재생된 것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런 기억이 제로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제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체중에 대한 걱정 뒤에 도사린 기억들을 신성이 제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두 가지만 이 경험을 지배합니다. 신성으로부터 나온 영감과 무의식 속에 축적된 기억. 전자는 새로운 것이고 후자는 묵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먼저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로는 당신과 신성이 거하는 곳이자 부와 건강과 평화라는 모든 축복이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 나의 평화. 체중에 대한 걱정은 기억이다. 거의 전 생애에 걸쳐 내게 비만의 족쇄를 채웠던 과식의 욕구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다. 그것은 무의식에서 솟아난다. 내가 그것을 정화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를 것이다. 이것이 계속 표면으로 떠오르는 동안 나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과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싸움은 결코 유쾌하지 않으며 이런 충동에 대해 안 돼라고 외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억을 정화하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과식의 욕구는 더 이상 표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오직 평화만이 남는다. 간단히 말해 의지는 영감에 비해 마치 헝겊인형처럼 무기력하다. 뭔가 하려고 결심할수록 나는 현실과 계속 싸워야만 했다. 하지만 영감의 나를 내맡기자 인생이 바뀌었다. 휴렌 박사는 무작정 억누르기보다는 기억을 사랑하라고 권했다. 기억이 사라지고 신성만이 남을 때까지 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신성에게 나의 무의식을 정화해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반복되어 온 기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다음 시간까지 자신을 비우는 노력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